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옳은 생각, 옳은 부동산 신현석 공인중개사 이도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를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공공도심복합사업 무더기 취소되나 이르면 12월 후보지 철회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일단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진에 계시면서 음.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기사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또 의아해할 수도 있고 오늘 한번 기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11월까지 재조사를 진행하고 동의율 3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12월에 후보지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한 지 1년 반 만이래요. 네, 이게 지금 재산권 침해 논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무더기 취소에 대한 이제 기사가 뜬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계속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도심복합 사업은 작년 이사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 LH나 SH 같은 공공이 수용해서 공밀 네.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예.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에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네. 정부는 8차례에 걸쳐서 76곳을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단 8곳만 본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하는데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반발과 현금 청산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어요. 당초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신규 매수자는 현금 청산이 원칙이었는데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었죠. 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주민 반발들을 야기한 지나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사업을 반대해왔던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제되면서, 그러니까 분양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동의율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한 찬성자들에 대한 동의율을 보고 11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까지는 이제 뭐 국토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손님들을 대하다 보고 또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가장 이렇게 무더기 취소될 수 있는 그 이유였던 거는 재산권 침해 논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과정에서 봤지만 정부가 선지정하고 동의율을 확보하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염원한다. 물론 30%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처음에 지정 신청 당시엔 10%였거든요. 네. 그럼 100의 조합원들 중 혹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 10%만 찬성해서 지정해 놓고 밀어붙인다. 반발 심하죠. 심지어 동의율을 얻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1년 반 동안 이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면 그간 뭐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죠.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국토부가 여기 이제 기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네. 당초 21년 6월 29일 이후 신규 매수자는 현금 청산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한다고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가 토지 등 소유자를 너무 본인들 위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덩어리가 큰, 특히나 대로변에 인접한 상가 건물을 가진 소유자분들, 네. 그런 분들이 오롯이 뭐 아파트나 뭐 혹은 구분 상가 네. 이런 걸 원하고 여기에 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다세대 주택, 한 세대 받아서 한 세대 그냥 1대1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만 국토부는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해당 사업지 역세권 위주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맞죠. 여기에 있는 땅들에 대한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의 문제로 좀 전환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공공이 모든 이익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간에게도 당연히 그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정부가 바뀌었고 또 새로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름 부동산 일타 강사라는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첫 대책을 발표했고 네. 그거의 핵심에 도심복합 사업에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간에는 공공이 주도했던 거를 민간으로 열어주겠다. 네.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저는 참 굉장히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다행히 국토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회를 하셔서 조금 더 나은 개발, 조금 더 빠른 개발을 이뤄낼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11월까지 그 주민동의호를 제조사에서 혹시나 후보지에서 철회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심복합 사업을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적극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국토부는 주택 공급이 목표고 또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은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라면 이 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좀 더 빠른 공급 또 빠른 아파트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요.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조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도 이미 많이 좀 거쳐져 있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반대보다 좀 더 빠른 동의를 거둘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중간 단계부터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요. 사실 후보지 철회 오히려 기회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고려할 지역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름부동산에서는 정부 정책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처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저희 오름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